이 대본을 읽는데 5분이 걸리는 동안 노인 12명이 심장마비를 겪고 그중 절반은 혼자일 거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저는 윌리엄 카슨 박사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40년을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똑같은 끔찍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60세 이상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65%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데, 이는 종종 중요한 순간을 혼란이나 부정으로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7가지 구체적인 행동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난 여름 정원에서 혼자 심장마비를 겪었던 환자 리차드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생명구조 프로토콜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실제 행동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라이프 어드바이스 포 올더 피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윌리엄 카슨 박사입니다. 40년간 노인 심장질환 전문의로 활동하며 올바른 지식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가르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심장마비는 독특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증상은 기존에 들어보셨던 증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는 스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진실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7단계 프로토콜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제 72세 환자 리처드가 지난 여름 정원에서 혼자 쓰러졌을 때 바로 이 계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응급 의료 처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응급 의료 처치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거나 상당한 시간을 혼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누구의 생명을 구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곳에 처음 오셨다면 노인을 위한 더욱 생명구조에 관한 조언을 받아보려면 구독하세요. 이제 혼자 있는 동안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팁은 노인의 심장마비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는 종종 예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극심한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성인, 특히 여성의 경우 증상은 극명하게 다르고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노인의 약 40%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비정형적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비정형적인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 83세 조이스를 소개합니다. 작년에 조이스는 심각한 심장마비의 징후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가벼운 어지럼증,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표현했던 증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통증은 전혀 없어요. 다행히도 그녀의 이웃은 이러한 미묘한 징후를 알아차리고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심장마비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이나 쇠약감, 이건 평범한 피로감이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다르게 느껴져요. 호흡 곤란, 특히 최소한의 활동이나 휴식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우편함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숨이 차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상치 못한 땀, 특히 추위와 습기가 많고 온도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메스꺼움,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함, 많은 노인들은 심장마비를 위장 문제로 오해합니다. 현기증, 어지러움, 혼란, 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혼란은 실제로 심장마비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가슴 이외의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턱, 목, 등 또는 두 팔 중 하나, 수면 장애 또는 피로 증가 심장마비가 오기 며칠 전이나 일주일 전에.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심각한 심장마비 발생 최대 일주일 전에 경고 신호를 경험합니다.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피로, 호흡 곤란, 메스꺼움과 같은 덜 명확한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무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일찍 인식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할리우드에서처럼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팁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이 점은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다고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1분이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단 10분 만에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심각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직접 운전하면 안 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이 이미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운전의 스트레스는 심장에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주어야 할 때 심장의 부하를 실제로 증가시킵니다. 운전 중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911에 전화하면 응급구조대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현대의 구급차는 사실상 이동형 응급실입니다. 구급대원은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연락하여 도착 즉시 심장팀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환자인 76세의 앤서니는 매우 독립적인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작년에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가빠지자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의식을 잃고 차를 부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운전자가 911에 신고했지만 이로 인해 귀중한 몇 분의 지연이 더해졌고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앤서니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 혼자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다음으로,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심장마비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판단하도록 하세요. 상담원과 통화할 때 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담원이 귀하의 전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식을 잃더라도 응급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경보장치가 있다면 911에 전화하는 것 외에도 이를 활용하세요. 이러한 장치는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911 대신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 911에 전화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화하세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나 과잉 반응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현명하고 단호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생명 구조 팁은 이미 집에 있을 법한 간단한 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아스피린을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복용 시간과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즉각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지만 많은 노인들은 응급 상황에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스피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의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 근육 일부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 심장마비 중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률이 최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올바르게 복용해야만 가능합니다. 68세의 제 환자 실비아는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스피린 복용을 기억했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했는데 이로 인해 흡수가 지연되었고 일반 아스피린을 통째로 삼켜서 효과가 더디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다시 살펴보니 실비아는 정확한 복용법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아스피린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9에 신고한 후 즉시 아스피린 325mg을 복용하세요.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용 원액 아스피린 일정 또는 어린이용 아스피린 81mg 사정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우 중요한 점은 아스피린을 통째로 삼키지 마세요. 삼키기 전에 꼭꼭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약이 혈류에 훨씬 더 빨리 흡수됩니다. 통째로 삼키면 30분이 걸리는 반면 약 5분 안에 흡수됩니다. 셋째, 아스피린은 삼키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넷째, 119 전화 상담원과 구급대원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사실과 정확한 복용량, 복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 질환 병력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의사로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특별히 권고받은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세요.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에드빌 또는 기타 진통제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 효과가 없으므로
실제 아스피린만 사용하세요. 60세 이상 환자분들께는 지갑, 침대 옆 탁자, 주방, 차 안 등 여러 곳에 아스피린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캐비닛을 뒤지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심장마비 시 아스피린을 씹는 이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새로운 정보였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스피린은 응급 의료 처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보조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신속한 911 신고와 적절한 아스피린 복용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 구조 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반듯하게 눕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자세는 심장의 활동량과 산소 공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심혈관계가 이미 더 큰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세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77세 환자 카를로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을 경험했을 때 그는 심장마비 환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도 똑같이 엎드려 있었지만 오히려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더 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그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호흡곤란을 경험하고 있다면 의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울러의 높은 위치, 등을 잘 받치고 무릎을 굽히거나 편 상태로 똑바로 앉으세요. 이 자세는 폐가 더 완전히 확장되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산소 흐름을 개선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약간 기댄 자세가 더 좋습니다. 등과 머리를 약 45도 각도로 지지하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에게 흔한 심장마비 증상 중 하나인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똑바로 앉아 왼쪽으로 살짝 몸을 돌리세요. 이 자세는 구토 시 흡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응급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 있거나 돌아다니지 말고 어지러움이나 의식 상실 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 흔한 조언은 사실 맞는데 특히 목, 가슴, 허리 주변에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호흡이 편해지고 혈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온도입니다. 심장마비는 식은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은 특히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추위를 느끼면 가능하다면 담요로 몸을 감싸세요. 떨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집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응급구조대가 당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잠기지 않은 현관문 근처를 선택하세요. 다층 주택에 거주하시고 위층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119에 전화하여 집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집에서 응급 서비스를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자세 유지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전략은 중요한 대기 시간 동안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생명 구조 팁은 위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심장의 부담과 불안을 줄이려면 4의 7번지 -8 기법을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공황 상태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은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고 심박수는 증가하고 호흡은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심장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심장 근육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71세의 제 환자 비비안은 호흡 조절 덕분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게 본능적이었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을 떠올렸어요. 호흡에 집중하니 마음이 진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하고 심혈관 의학 연구의 뒷받침을 받는 4, 7, 8 호흡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4, 7, 8 호흡법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전 팁에서 설명한 대로 편안하고 지지대는 자세로 앉으세요. 그런 다음 혀끝을 위 앞니 뒤쪽의 능선에 대고 운동하는 동안 그대로 유지하세요. 다음으로 입으로 완전히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쉬익 소리를 내세요.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4까지 세어보세요. 7번 세면서 숨을 참으세요. 숨이 가빠지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이나 3번 정도라도 편안하게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쉬면서 같은 후 소리를 냅니다. 이 과정을 최소 4번 반복하거나 응급 서비스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을 길게 내쉬면 부교감 신경계, 휴식 및 소화 시스템이라고도 가 활성화되어 공황 반응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줄어들고 혈압이 약간 낮아지고 산소 효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모두 심장질환 발생 시에 이로운 일입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학 전월 통제된 호흡 기술을 사용하면 급성 심장질환 발생 시 통증 인지를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불안감이 줄어들면 체내에서 아드레날린이 덜 분비되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점은 호흡에 집중하면 무서운 상황에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호흡법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호흡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보완적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별도의 장비나 준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 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심장마비가 혼자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6번째 팁. 필요하다면 스스로 가슴 압박을 가하세요. 6번째 생명 구조 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극한 상황, 즉 의식을 잃기 시작할 때 자가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심폐소생술은 스스로에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고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극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형된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의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가르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40년간 심장내과를 진료해온 저는 노인들이 모든 선택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4세의 제 환자 사무엘은 오두막에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로 인해 기절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법을 시도해 본 결과 이웃이 제 말을 듣고 119에 신고할 때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변형된 자가 압박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응급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고 느끼면 즉시 딱딱한 표면, 바닥이 바람직함에 눕고 침대나 부드러운 소파는 피하세요. 다음으로 한 손으로 주먹을 쥐세요. 주먹의 관절 부분을 가슴 중앙, 흉골 바로 위에 놓으세요.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가슴에 힘껏 밀어 넣었다가 풀어주세요. 가슴을 약 5cm 정도 압박해야 합니다. 분당 약 100회의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는 노래의 박자와 거의 같습니다. 살아남기 비지가 말하는 리듬은 CPR 수업에서 가르치는 리듬과 같습니다. 도움이 도착하거나 의식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을 때 수동으로 혈액을 펌핑하여 심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변형된 기술은 심장 박동이 위험한 리듬에 빠졌을 때 혈액 순환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시행하는 적절한 심폐소생술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혼자 있는 생사의 기로에서 뇌와 심장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이 기술은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전에 갈비뼈 골절을 경험한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갈비뼈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동의합니다. 이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필요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앞서 설명한 호흡법을 사용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다른 응급처치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심장처치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가 처치법은 적절한 의료 처치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임시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팁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팁, 미리 준비하세요. 심장마비 대처 계획을 세우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생명구조 팁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심장마비에 대비해 필요한 시점에 미리 개인화된 대처 계획을 세우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사고가 흐려집니다. 통증, 두려움,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인한 생리적 영향까지 의사 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인지적 영향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79세인 제 환자 루이스는 미리 계획을 세운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상세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루이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리 세워둔 계획을 단계별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루이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따를 수 있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개인 심장마비 대처 계획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 의료 정보 카드를 만드세요. 여기에는 성명, 나이, 질병,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 그리고 담당 의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분은 지갑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집 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냉장고, 문에 자석을 달아 사용합니다. 전략적인 위치에 아스피린을 놓으세요. 집안이나 핸드백에 항상 소지하세요. 타이레놀이나 다른 진통제가 아닌 진짜 아스피린을 사용해야 하며 코팅되지 않아 빠르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비상 연락처를 프로그래밍하세요. 이름 앞에 가이시, 긴급 상황 발생 시를 적어두면 응급구조대원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 아이디 기능이 있으니 시간을 내어 설정해두세요. 의료경보장치를 고려해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신 옵션으로는 펜던트형 알람과 낙상 감지 및 비상 전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집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응급 차량이 집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반사번호판은 중요한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비상 대응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논의했던 단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어디에 앉을지, 아스피린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문을 빨리 여는지 등 말이죠. 사고력이 저하되면 근육기억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귀하의 계획에 대해 대화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경우,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안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6개월마다 또는 복용하는 약물이나 건강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이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세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추가 조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집에 보관해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처방약은 심장마비 발생 시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연로하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비상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아래 댓글에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주세요. 미리 준비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리처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였던 리처드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면서 정원을 가꾸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일하던 중 그는 상체의 평소와 다른 피로감과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증상을 기상한 피로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경고 신호에 대해 이전에 논의했기에 리처드는 이러한 징후들이 잠재적인 심장마비 증상임을 인지했습니다. 정원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대신 그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한 후 똑바로 앉은 자세로 주머니에 넣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논의했던 478 호흡법을 사용하여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대처 계획의 일환으로 생긴 습관이죠. 구급대원들이 12분 만에 도착하여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리처드가 좌전화 행동맥, 흔히 위도 오메이커라고 함,
이 95% 막힌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빠른 대응과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취한 조치 덕분에 리처드는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몇 가지 약물을 조절하고 준비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리처드가 후속 진료 때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무엇을 살펴봐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마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쉬려고 앉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리처드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심각한 심장마비로 인해 최소한의 손상만 입고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첫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 심장마비를 겪을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7가지 팁을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즉시 911에 전화하세요. 아스피린을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생존을 위한 위치를 정하세요. 호흡을 조절하세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자가 가슴 압박을 실시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에 대비한 대처 계획을 필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노인들을 위한 더 많은 생명 구조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팁이 가장 놀라웠는지 또는 개인 심장마비 대처 계획을 세우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심장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식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윌리엄 카슨 박사입니다. 앞으로도 심장이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